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5시장 대응 전략 이렇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안 그래도 저도 주말새 네. 이 비트코인이 막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사원들,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블라인드라는 네. 어플에 들어가 봤는데 네. 곡소리가 다들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라 네. 뭐 웬만한 가상화폐가 다 이제 지난 주말 대비해서 한 20~30%씩 좀 빠진 맞아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오늘의 이제 우리 시장에서 게임주, 메타버스 같이 좀 빠지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진짜 고점인가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왜 비트코인이 이제 빠졌냐면은 찰리 먼거 이 버크셔 회사의 부회장이죠.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의 이제 부회장, 2인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버블이 껴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적인 전설의 투자자인 그 워런 버핏의 투자사에 있는 그 부회장께서 버블이라고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많은 가상화폐 쪽에서 좀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뭐 게임, NFT 다 빠지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어떤 유명 인사들, 뭐 투자회사의 대표들이 비트코인은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린 게 12년 동안 414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414번이면요. 비트코인 죽었어, 끝났어라는 게 414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동안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비트코인 진짜 뭐 국내 원화로 환산했을 때 1억까지 올랐던 거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실제 어떤 그 미래 같은 걸 보는 분도 있는 거고 버블이라 보는 분도 있는 건데 그렇게 뭐 12년 동안 400번이 넘게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뭐 버블 어떤 그 언급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저도 원래는 이 가상화폐를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게임으로 인해서 지금 가상화폐에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토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임이 주말에 출시가 됐는데 단숨에 1등을 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지금 1등 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 3등 한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플레이토 게임이 생기다 보니까는 뭐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이걸 갖고 이제 지금 실제로 가능한지 지금 게임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 이러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이쪽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가상화폐가 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가 그 게임 생기기 전까지는 한정적이었지만은 게임에서 이제 어떤 통용이 되게 되면서 게임 시장에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계속해서 금닥을 이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NFT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게임이 크는 것은 플레이토 게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고 여기 메타버스까지 생기는 거고 NFT까지 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 그 패러다임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빠졌던 오늘 게임주, 메타버스 오늘 또 한번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왜 빠졌는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급락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최근 우리 시장에서 시총 순위를 좀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크게 출렁였는데 한 시청자분들은 그러시네요. 도대체 비트코인이 몇 번이나 환생하는 거냐고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네. 하는데 이번에도 어떤 추세를 보이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시장 안에서 저희는 또 종목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네. 덕분에 지난주는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이 반도체를 정말 목놓아 외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시장에도 반도체가 강합니다. 네. 편입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코스닥 지수는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GST라는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네. 뭐 이야기하고 나서 올랐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올라서고 있죠.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사실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종가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끝나겠죠. 정고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2, 3일 동안에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시장 뭐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만큼 강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좀 안정됐을 때 가장 또 세게 올라갈 것들은 반도체고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제가 산타랠리 주인공이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42,000원까지이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월덱스라는 종목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월덱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시장 상황이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돌파하고 나서 크게 수익은 안 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고가를 만든 상황에서 거래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급등 가능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많은 수익이 안 나 있습니다만은 이번 달 봤을 때 가장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H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거웠던 종목인데 1분기, 2분기 적자에서 3분기 대규모 흑자, 그 다음에 4분기까지도 흑자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하고 내년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꾸준하게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BH 목표가 24,000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남았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반도체라는 종목 그 섹터에서 강한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말고요.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도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가 오늘 시장에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거래일 윗꼬리를 달아서 아쉬웠는데 그쵸. 오늘 또 그 갭을 양봉으로 외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종목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 시장 안에서도 또 쏠쏠하게 수익을 또 우리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도 현덕이 덕분에 두 가지 종목 엄선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SiC 반도체. 네.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네. 반도체 새로운 소재인 것이고 그냥 평범한 반도체였다면 지금부터는 전기차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기차 안에서 어떤 고온이라든가 또 고열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능력이 더 뛰어난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국내에서 또 기술 개발을 좀 했거든요.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게 지금 국내에서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해서 국산에 성공했다. 이게 말 그대로 개발만 한 것이 아니라 국산으로 지금 양산이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가 풍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 때마침 국내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LX 세미콘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오늘 LX 세미콘이 아니라 실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 좀 말씀드릴 거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면 실제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전기 기술 기반의 이제 미래 4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 공개했는데 바로 이걸 공개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고 전력 변화를 제어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으로 치면은 좀 근육과도 같은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이 전기 모터를 연결하는 인버터에 필수로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그냥 반도체하고 이 실리콘 반도체를 좀 변화시켰을 때는 전력 효율에 있어서 10% 정도 더 효율이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뭐 배터리 기능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뭐 전기차 어떤 주행거리를 늘리게 되는데 실리콘 반도체 썼을 때도 당연히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술 장벽이 높아서 선진국에서도 소수 기업만 독점하고 있는 그 업종이 바로 이제 이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난을 겪고 있는 거고 기술 자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개발 완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아직까지 좀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그 종목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과연 이 반도체 안에서도 다양하게 분야가 쪼개지는데 우리 최현덕 매니저가 꼽은 SiC 반도체 그 안에서의 탑픽 키워드 종목은 무엇일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바로 예스트입니다. 예스티요.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고 좀 알려진 기업인데 아직까지 주가를 보면은 뭐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바닥권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래 예스트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열 제어 기술 장비를 제조하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45%,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25% 나오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모멘트로 보시는 게 뭐냐면 자회사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있는데 이 자회사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제가 볼 때는 EST보다도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예스파워 테크닉스고
연구 개발을 10년 이상 해와서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포항에다가 지금 100mm 화합물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보했고요. 100mm 그 생산 시설을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 150mm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양산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 그 대만 H사에다가 벌써 실리콘 전력 반도체 500억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그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뭐 완료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갖고 있고 양산 준비하고 있고 이미 대만에다가 500억 정도 계약을 좀 체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확실한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직까지 65 정도밖에 안 나는데 2년 뒤부터는 1년에 5, 600억씩 좀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출이 한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뛰는 거죠. 그만큼 일단은 그 기본 업에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회사 그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이 실리콘 반도체로서 가장 좀 그 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괜찮은 우리 그 반도체 장비 종목들 좀 보시면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ST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아직까지 좀 메리트가 있다 좀 보여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워낙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티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가 12,000원.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네. 다시 타이밍이 왔습니다. 예스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 종목을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는 또 IT입니까? 예, IT입니다. IT 어떤 키워드인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 IT밖에 할 만한 게 없는데 이 오미크론이 반도체를 살린다. 예.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미크론이 성탄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성탄 선물이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역설이다라고 또 이제 표현이 좀 되고 있는 건데 관련 기사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역설로 반도체 겨울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 아니었어도 반도체 전망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오미크론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모리 시장이 일단 우려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우리가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 쪽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일부 그 DRAM 제품 가격 하락이 멈췄고 고정 가격이 올라오면서 대부분 고정 가격이 거래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멈추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비대면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일단은 오미크론이 아직까지는 뭐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종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오미크론도 좀 잡아들 거기 때문에 감염 그 전염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뭐 원래는 진짜 비대면 관련주들 그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올라가 되는 건데 보시면 다 어제 그 지난주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좀 급등했던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공격적인 증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제 EUV 장비를 통해서 지금 TSMC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 EUV 장비를 이제 사실 좀 그 사고 싶어도 많이 못 사는 상황인데 이번 연도보다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TSMC보다도 좀 더 비중 있게 그 어떤 EUV 장비를 가져갈 걸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EUV 장비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세 공정으로 더 빨리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세 공정과 좀 관련된 그런 종목을 오늘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의 증설과 함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최근에 연말에 네. 뭐 디램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많이 바뀌었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사실 투자 소식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다가 네.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위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현덕 매니저님은 두 번째 종목도 IT 내에서 골라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궁금한데 네. 사진 않겠습니다. 왜요? 최현덕 매니저님의 수익률을 위하여. 아, 좋은데요? 네, 어떤 종목인지 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니셈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스크럽하고 칠러 관련주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GST 급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유니셈도 스크럽하고 칠러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가스 정화 장비라서
실제로 이제 그 ESG 경영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장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칠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조절 장비라서 이 많은 그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간 장비인데 2021년 매출이 이제 아직 4분기 안 끝났는데 전망하는 것이 2,938억 추정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보다도 37%가 더 많이 나온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3천억이 좀 돌파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ESG 활동가 그러니까는 친환경 활동이 좀 강화되면서 스크럽하고 칠러의 어떤 그 탑재율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보다도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을 떠나서 과거보다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장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지금 메모리 쪽에서 많이 좀 들어갔었지만은 비메모리화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비메모리 쪽에서 일부 공정을 그 대체로 이제 스크러버 칠러가 들어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있고 비메모리 설비 투자에 대한 노출도 좀 증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설비 투자당 반도체 장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공격적으로 증설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스크러버 칠러가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삼성의 어떤 공격적인 증설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최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신고가를 좀 넘어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고가 안 넘어갔는데 신고가를 돌파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선다고 한다면은 반도체가 아마 주를 이룰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정고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은 좀 소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고가를 넘어서 목표가를 16,5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3,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유니셈 목표 주가는 16,500원, 손절가 13,300원이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주도 좀 두 부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최근 전고점을 거의 바짝 다가가거나 뚫어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아직도 이 밑에 거에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직도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왜 내 반도체는 안 갈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 안에서 갈 만한 종목들 한번 잘 공부해서 발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셈이었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자,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지금 게임하고 메타버스 종목도 무서우신 분들 제가 네. 설명드릴 거니까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 메타버스 들고 있어서 왜 빠진지 걱정되신 분들, 반도체 갖고 있는데 이제 내 타이밍인가 궁금하신 분들, 우리 최현덕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